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리 빌딩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노하우 공개 중에서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분석을 하지 않을 거면 제발 블로그 하지 마세요. 블로그 수익화의 핵심은 트래픽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이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상위 노출, 이웃 피드, 외부 유입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상위 노출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상위 노출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키워드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가장 위에 노출되게 하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키워드라는 녀석을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키워드란 무엇일까요? 키워드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 특정한 내용이 들어있는 정보를 찾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나 기호를 의미합니다. 그냥 단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죠. 최근에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악기 드라마, 바그너 그룹, 프리고진 이런 것들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키워드는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퇴직금과 관련된 글을 쓴다고 해봅시다. 근데 퇴직금은 이 퇴직금이라는 키워드가 대형 키워드예요. 엄청나게 큰 키워드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색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을 여기에 추가를 해가지고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일시금,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기, 미지급 신고 계산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퇴직금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뭐가 있고 내가 썼을 때 어떤 게 노출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키워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제목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일시금 수령 방법 및 지급기한 이렇게 짓게 돼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짓습니다. 퇴직금 지급받았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키워드 분석을 한 글들은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조회수가 높아지겠죠. 트래픽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C랭크도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글에 반응을 보여주고 그 반응이 모여서 블로그의 신뢰도가 강해지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 없이 쓴 글은 조회수가 일단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상위 노출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C랭크가 오르긴 오릅니다. 왜냐면은 C랭크의 6가지 요소 중에서 블로그 액티비티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블로그 액티비티는 블로그 서비스에서 활동 지표를 참고해 얼마나 활발한 활동이 있는 블로그인지를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면 일단 C랭크가 쌓이긴 쌓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C랭크가 상위 노출된 블로그보다는 늦게 쌓일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관점 때문에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워드라는 게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5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검색량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을 많이 하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발행량입니다. 블로그에서 작성된 글이 몇 개인지를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섹션입니다. 섹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알고리즘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드렸죠. 키워드마다 섹션이 다릅니다. A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섹션이 뷰 탭이 먼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B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은 이미지가 먼저 나오고 뉴스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뷰 탭이 나오고 이렇게 순서가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섹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지속성이에요. 어떤 키워드들은 굉장히 꾸준히 검색되는 반면에 어떤 키워드들은 잠시 일시적으로만 빵 터지고 그 위에는 검색이 안 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가예요. 키워드마다 단가가 달라요. 예를 들면 연필 키워드는 광고를 할 때 260원을 주면 되는 거고 안보험 키워드는 15,000원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마다 단가가 모두 다르다. 이 5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금 키워드는 이런 키워드를 의미해요. 검색량이 많고요. 발행량은 적고 섹션은 뷰 섹션이 1이고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키워드고 고단가인 키워드. 이런 키워드들을 우리는 흔히 황금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황금 키워드들은 블로그마다 다 달라요. 왜냐면 C랭크 자체도 주제별로 쌓이고 C랭크가 높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황금 키워드가 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누군가에게는 또 황금 키워드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황금 키워드를 판매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키워드의 특징을 활용해서 내가 내 블로그 운영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볼게요.
먼저 펜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펜 법칙은 제가 만든 법칙인데 첫 번째는 키워드 풀을 늘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키워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키워드를 관리 및 독점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키워드 관리를 통한 블로그 운영을 저는 펜 법칙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첫 번째는 키워드를 늘려야 됩니다. 키워드를 늘려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글의 소재를 찾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키워드 풀이 이제 수영장이잖아요. 수영장. 근데 수영장이 이만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겠죠. 근데 키워드 풀이 이만해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렇게 작은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큰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재가 어디가 풍부할까요? 당연히 큰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글 쓸 소재가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을 굉장히 많이 늘려놓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안 해놓으면 내가 글을 쓸 때마다 소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글을 못 쓰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워드 풀을 많이 늘려놔야 되는데 키워드 풀을 늘리는 방법에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홈페이지. 그 다음은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 주제에 해당하는 블로거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정도를 통해서 키워드 풀을 늘리는 작업을 계속 해줘야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를 모두 활용을 하는데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습관을 만들었어요. 경제 뉴스를 보는 습관인데요. 매일 잠자기 전 10분에서 20분 정도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다 읽어보고요. 거기서 내가 블로그 쓰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모두 다 스크랩을 해둡니다. 그럼 나중에 글을 쓸 때도 글의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키워드를 늘리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키워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키워드 분석은 제가 사투 법칙이라고 추가적인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키워드 풀을 만들어 놨잖아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해졌어.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하나 뽑아냅니다. 아, 나 오늘은 이 소재로 글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키워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분석을 합니다. 키워드. 이 키워드는 섹션이 어떻게 되고 검색량이 어떻게 되고 발행량이 어떻게 되고 내가 노출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내가 노출 못 시킬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키워드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애널리시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지어야 돼요. 타이틀. 키워드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목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분석한 키워드들을 본문에 적절히 반영을 해야 돼요. use.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select, analysis, title, use. 이렇게 네 가지. 사투 법칙을 활용해서 글을 이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키워드 풀에 있는 키워드 중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퇴직금과 관련된 어떤 뉴스가 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이라는 곳에서 개조식으로 내용을 잘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참고를 하되 이 내용을 조금만 녹여내서 내가 글을 하나 써야겠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키워드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퇴직금이라는 키워드로는 내가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없어. 그러면 내가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키워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연관 키워드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퇴직금과 같이 검색되는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블랙키위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퇴직금이라고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연관 키워드들을 쭉 띄워줍니다. 아니면 네이버의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에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것들을 알려주죠. 그 다음에 퇴직금이라고 실제로 검색을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대형 키워드는 정답을 요구하는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 블록으로 엮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스마트 블록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연관 키워드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연관 키워드들을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키워드는 섹션이 어떻게 되는지 경쟁자가 어떻게 되는지, 검색량은 어떻게 되는지, 문서수는 어떻게 되는지, 지속성이 있는지, 단가는 높은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키워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많이 포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마스터하면은 블로그를 떡상시킬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안 하니까. 어렵다고 해서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섹션이에요. 블랙키위라는 사이트를 활용하면은 어떤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섹션의 배치 순서를 알려줍니다. 이거는 종합소득세라고 검색을 했을 텐데 이거는 뷰 탭이 모바일에서는 3위라는 의미고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이라고 검색하면 모바일에서는 2위로 검색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뷰 섹션이
상단에 배치되어 있어야 내가 이 키워드를 썼을 때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뷰 섹션이 여기 뭐 10등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 뷰 섹션에서 1등을 해도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거의 꼴등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섹션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경쟁자를 봐야 돼요. 경쟁자. 이 경쟁자라는 의미는 내가 쓰고자 하는 키워드에서 이미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의 순위가 얼마나 되느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검색량이 많고 발행량이 적은 키워드라고 할지라도 경쟁자들이 너무 강하면 절대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 번째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는 제가 블랙키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어서 볼 수 있는 건데,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은 탭에서 상위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의 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이고 이 사람은 뭐 44,000등이고 이 사람은 4,000등 정도 되네요. 이 사람은 2,000등이고. 근데 이거는 유료로 사용했을 때 볼 수 있는 건데, 무료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발행일과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평가를 해볼 수 있어요. 발행일이 오래되어 있고 방문자 수가 낮을수록 내가 비벼볼 수 있다는 거죠. 방문자 수를 보면 이 사람은 250명이에요. 하루에 250명. 그때 순위가 44,000등. 이 사람은 방문자 수가 762명이에요. 이 사람은 4,000등. 이 사람 방문자 수가 2,300명. 이 사람은 2,300등. 그렇죠.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죠. 물론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를 통해서 내가 글을 쓰면 이 사람은 이길 수 있겠다, 뭐 이 사람은 이길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어림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검색량과 경쟁 강도를 봐요. 앞에 것들은 이제 내가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내가 노출시켰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들어올 것인가를 평가를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검색량이 많고 발행량이 적은 키워드가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들은 이렇게 경쟁률로 제공해 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 검색량은 52만인데 월간 발행되는 글은 3만 개입니다. 어떤 키워드는 검색량은 13,500명인데 발행량은 9,460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경쟁률로 보면은 0.059, 얘는 0.7이거든요. 그러면은 경쟁률을 보면 얘가 더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컨텐츠 발행량이 내가 이겨야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한 달에 3만 개의 글이 발행되는데 내가 이 3만 명을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매우 어렵겠죠. 이거는 발행되는 게 9,000개예요. 물론 이것도 어렵겠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검색량이 1000 이하, 발행량도 500 이하인 키워드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차차 쌓아가야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조금 더 높은 키워드들을 이렇게 도전해 나가면서 내 블로그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황금 키워드만 내가 찾아서 다니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쓸 수 있는 키워드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성이랑 단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바닥권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한 달에 23,000명이 검색하는 큰 키워드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손흥민 득점왕 이런 것들은 작년 뭐 4월에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때만 검색량이 폭증하고 이때 이후로는 당연히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일시적인 키워드라서 검색량이 한번 폭발한 다음에는 검색량이 확 떨어지는 것.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방문자 수가 늘 수는 있는데 방문자 수를 꾸준히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너무 찾아다니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블로그가 성장을 하기 힘들어요. 이 과정을 제가 시간이 되면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직접 보여드리는 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인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결정을 했을 거예요. 퇴직금을 메인 키워드라고 했을 때 중간정산, 일시금, 수령 방법, 지급기한이라는 이 네 가지의 키워드가 뷰탭의 섹션이 좋고 검색량 대비 발행량이 좋고 경쟁자들도 나보다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로 글을 쓰면 내가 상위 노출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키워드가 좀 더 좋고 좀 더 안 좋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타이틀, 제목을 짓는 겁니다. 제목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일시금, 수령 방법 및 지급기한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하나 완성을 했어요. 이거를 키워드 분석을 안 하고 글을 썼다. 그럼 이런 식으로 대충 썼겠죠. 그러면은 상위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제목에 키워드들을 3개에서 4개 정도 넣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키워드를 1개만 넣었을 때는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 퇴직금이라고 제목을 지었으면 퇴직금으로 검색했을 때만 내 글이 노출되겠죠.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어요 라고 글을 쓰면은
퇴직금이라고 검색했을 때, 중간정산이라고 검색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검색했을 때,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검색했을 때, 이 네 가지 경우의 수에 내 글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키워드가 3개가 된다. 그럼 경우의 수가 15가지가 됩니다. A, B, C, A, B, A, C, B, A, B, C, C, A, C, B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순서가 바뀌면은 검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키워드 1개가 늘어나는 것이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기본적으로 제목에 키워드가 엄청 많이 들어가면은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목에 키워드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본문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잘 일치된 글로 평가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키워드가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본문에 그 내용들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 그럼 좋은 글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상위 노출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 키워드는 3개에서 4개 정도 넣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키워드들을 글을 쓸 때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느냐? 저는 서론에 1번, 본론에 3번, 결론에 1번 정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서론에는 내가 오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본론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뭐고요? 퇴직금 일시금 수령 방법 이런 거고 지급기한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본론에는 당연히 이게 자연스럽게 키워드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렇게 쓰면은 키워드들이 이 글 전체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 3, 1로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키워드를 본문에 반영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일치화되는 좋은 글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의 퀄리티, 다이아로직에도 충실한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면은 네이버는 후기성을 좋아하니까 이 중간중간에 나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앞서 펜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펜 법칙에서 두 번째 애널리시스,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마지막은 매니지 앤 모노폴리입니다. 이거는 키워드를 관리하고 독점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이거는 내가 글을 하나 썼잖아요. 그러면은 이 글이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되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출을 원했던 키워드로 유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키워드로 유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유입이 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돼요. 이 분석을 통해서 필요하면 노출되는 키워드들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정리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요. 네이버 통계를 유입 경로를 체크를 하면은 어떤 키워드로 내 글이 상위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해서 이 키워드로는 내가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구나 라는 평가도 해야 되고요. 내가 처음에 했던 키워드 분석이 잘 됐구나 잘못됐구나 이것도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블로그 운영이 길어지고 나면은 이거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 작년에 2022년 1월에 블로그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글이 뭐지? 를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글이 나오더라고요. 직장인 등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아, 이 글이 정말 많이 사람들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지금 이 글을 쓰면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발행을 했습니다. 2023년 1월 14일에 작성을 했어요.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내용 조금 수정하고 글 순서 조금 바꾸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글 하나 발행했거든요. 그랬더니 누적 조회수 1월 14일 날 작성을 했는데요. 1월 18일 기준 단 4일이죠. 4일 만에 누적 조회수가 16,000명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키워드를 제가 관리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방문자 수를 뽑아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관리하고 독점을 하면은 내 블로그에 방문자 수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펜 법칙입니다. 펜 법칙은요, 키워드 풀을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관리 및 독점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키워드 분석, 애널리시스 단계에서는 키워드를 셀렉하고요. 선택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분석하고 애널리시스하고 그 다음에 분석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제목을 짓고 그거를 본문에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 사투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키워드 분석 안 할 거면 제발 블로그 하지 말라는 주제로 키워드라는 녀석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어요. 사실은 더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모든 거를 구구절절 이야기하게 되면은 너무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핵심적인 요소들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블로그 노하우와 관련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요. 도움이 되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리빌딩 연구소였습니다.